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전속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는 100% 말씀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정부가 TF를 꾸려서요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조금 복잡해서요. 제가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측은 일본한테요. 책임, 사죄, 보상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려 7가지를 요구해왔답니다. 그 일본의 요구 7가지 중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설득한다든지 소녀상을 이전해달라든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4개는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하기로 합니다. 이면 합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사죄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 합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용수 할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뭐 일본의 국장이고 여기는 또 비서실장 이 변계가 8분이나 만나가지고 비밀이 협상하고 했는 게 그래놓고는 그걸 무효를 해야지요. 그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예. 합의는 나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무효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병원에 와가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아이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아파요. 뭐 모르겠어요. 추운지 모르겠고 화가 나가지고 하이께는 열이 나가지고 추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용수 할머님 저하고도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기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습니다. 병원에 가 계시대요.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이 커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무효라는 표현 없이는 난 안 된다. 용서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자, 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검토를 한 분이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개월 동안 협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신 입장에서 이 협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네. 깜짝 이런 놀랐다. 내용이 비공개로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요. 예. 깜짝 놀랐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문제가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그 4개의 합의 이게 어떻게 비공개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 네. 사실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분명히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가 정대협을 한국 측에 설득해준다. 요거 하나. 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요거 하나. 또 성노예라는 용어 자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네. 이거를 왜 비공개하자고 요구한 건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공개, 비공개는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런 내용을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7개 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4가지는 비공개로 했는지 방식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측은 어느 측입니까?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당시에 이건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밝혀지면. 예. 그러니까 일본 쪽은 그런 요소들이 다 합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는 비공개로 놔두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한 건 일본이고, 네, 그럼 그 방식은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구한 건 우리 측이다. 반드시 우리 쪽이 비공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은 비공개든 공개든 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비공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몇 개는 한국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이제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았단 얘기예요. 우리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됐단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웠는가? 게다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사실상의 들러리였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랬던 걸까요? 결국은 국장급 협의를 쭉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전혀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그 양국 정상과 그 뜻이 직접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공개 협의로 해서 좀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쪽이 이제 정상과 직접 그 의사가 잘 통하는 두 사람이 그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청와대가 힘을 가지고 가자. 그럼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거를 2015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둘렀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의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한일 어떤 관계도 잘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강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고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강경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았죠. 안 좋아지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적 교류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 환경 볼 때도 좀 미국 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 두 나라 잘 지내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팎에서 좀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 의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왔으니까 빨리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그러니까 압박들. 그 부분 외교적인 압박보다는 국내적인 압박이 있겠죠. 국내외적인 여러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요.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그 상황이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한들 해줘야 될 합의가 있고 끝까지 안 될 합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다 한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불가역적이란 말까지 붙여가면서 할 합의인가? 이 부분에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합의가 된 겁니까? 참 그 부분도 참 저희들이 국민 관심이 워낙 큰 사항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한번 사죄하고 자꾸 번복을 하니까 이거 번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본 그 내각의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사죄를 받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불가역적인 사죄로서의 어떤 내각 결정을 통한 사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죄를 못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불가역적을 우리는 요구했던 건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불가역적 합의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그거를 불가역적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일단 합의라면 불가역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사를 하면서 결국은 해결의 불가역적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잠정 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는데 불가역적 해결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좀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린 거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건 처음에는 우리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온 거는 해결의 불가역적이 됐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본이 이례적으로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네.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거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합의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앞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죠. 어느 정도 피해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합의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경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포함시켜서 진짜 나라의 어떤 체면과 나라 이익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아니다. 조약은 아니다.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무효화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근데 그거는 국제법상으로 무효화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은 전부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의 어떤 정도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장관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한 거는 이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그게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다고 보시네요. 그럼 지금 무효화를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비용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부가 여론과 그런 어떤 대책의 내교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는 100% 말씀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정부가 TF를 꾸려서요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조금 복잡해서요. 제가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측은 일본한테요. 책임, 사죄, 보상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려 7가지를 요구해왔답니다. 그 일본의 요구 7가지 중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설득한다든지 소녀상을 이전해달라든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 4개는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하기로 합니다. 이면 합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가 정대협을 한국 측에 설득해준다. 요거 하나. 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요거 하나. 또 성노예라는 용어 자제한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네. 이거를 왜 비공개하자고 요구한 건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공개 비공개는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런 내용을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7개 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4가지는 비공개로 했는지 방식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측은 어느 측입니까?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당시에 이건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예.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니까 일부,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밝혀지면. 예. 그러니까 일본 쪽은 그런 요소들이 다 그 합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뭐 확실한 거. 병원에 가 계시대요.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이 커서. 예.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무효라는 표현 없이는 난 안 된다. 용서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자, 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검토를 한 분이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개월 동안 협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신 입장에서 이 협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예. 깜짝 이런 놀랐다. 내용이 비공개로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요. 예. 깜짝 놀랐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문제가 예.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그 4개의 합의, 이게 어떻게 비공개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 네. 사실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분명히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는 의도한 거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사죄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 합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용수 할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뭐 일본의 국장이고 여기는 또 비서실장 이 변기가 8분이나 만나가지고 비밀리 협상하고 했는 게, 그래 놓고는 그걸 무효로 해야지요. 그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예. 합의는 나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무효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병원에 와가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아이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아파요. 뭐 모르겠어요. 추운지 모르겠고 화가 나가지고 하이께는 뭐 열이 나가지고 추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용수 할머님 저하고도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기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습니다. 같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는 비공개로 놔두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한 건 일본이고, 네. 그럼 그 방식은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구한 건 우리 측이다. 반드시 우리 쪽이 비공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은 비공개든 공개든 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비공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몇 개는 한국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이제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았단 얘기예요. 우리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됐단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웠는가? 게다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사실상의 들러리였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랬던 걸까요? 결국은 국장급 협의를 쭉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전혀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양국 정상과